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초 1, 2, 3 또는 4, 5학년 수학 공부법입니다. 저는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자, 초 1, 2, 3 학부형들 또는 4, 5학년 학부형님들, 자, 고민이 많으시죠? 예. 사교육비가 많은데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을 학원을 안 가는 방법을 좀 연구를 제가 해봤는데, 자, 들어보시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 1, 2에 학원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고 가자. 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S학원, F학원 이렇게 막 그냥 월 얼마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보내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퀘스천입니다. 초3까지는 집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초1, 초2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 지도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1대1 지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개개인마다 특성이 있고 집중력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 지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고력 학원 따로 교과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같은 수학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황소 대비랑 겸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고력 따로, 뭐 선행 따로, 뭐 심화 따로 이렇게 하시면은 금방 돈이 또 1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주 1회로 해가지고, 예, 저한테 하시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원 입퇴 대비를 기본적으로 11월, 황소 11월 대비를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초2, 초3의 경우에는. 초1의 경우에는 뭐 급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사고력 수학을 하시면 되고요. 1031 죄송합니다. 입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일어나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나 하느냐, 교재 순서를 딱 정해서 하는 거예요. 교재는 1031 초급부터 하시는 거죠. 사고력은 팩터나 1031 초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드 수학 상하를 하시는데, 교과를 안 하고 그건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교과랑 같이 하셔야 돼요. 학원에서는 교과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초2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초 1-1 그 디딤돌 있죠? 디딤돌 기본 응용을 보세요. 1-1, 1-2, 2-1, 2-2까지는 엄마랑 같이. 그 다음에 센 수학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예, 제가 해드립니다. 최상위 큐브 심화 이런 거. 그리고 너무 단기적으로 하시면은 실패하세요. 왜냐면 시험이 예를 들어서 뭐 3주 뒤다 근데 전화 오셔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두세 달 전에는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입 준비를 하든지 입퇴를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단기간에 오시면은 부담이 많이 되세요. 주 2회 3회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기본적인 커리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황소 입퇴반이다 그러면은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떨어졌겠죠, 이번에 2월달에.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재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단기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월도 떨어지고 또 4월 편입도 4-1을 해야 되는데 심화반이에요. 또 그러면은 또 떨어지고, 그 다음 6월 반인데 진도가 모자라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애를 떨어뜨리면은 애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2월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1월까지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교재를 정해가지고 쭉 선생님하고 진행하시면서 어느 정도 타이밍 됐다 싶었을 때 딱 시험 보는 거예요. 그게 더 좋지. 예? 굳이 S학원, F학원 막 매달 보내시고 힘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과제를 어떻게 내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학원 가면 과제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과제가 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학원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개인별로 숙제가 다 달라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1대1 맞춤 과외가 제일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중에 교재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서 어머니랑 같이 풀고 안 되는 것만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뭐 3명 4명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인강으로 들으세요. 인강. 요즘 밀크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밀크티. 예? 대치동 인강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프라인 학원에 너무 목을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전략을. 황소 올인 전략이 있어요. 황소만 가겠다. 근데 그것도 애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애가 만약에 선생님 봤을 때 좀 힘들다 그러는데 황소만 1년 이상 넘게 2년까지 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점수가 아깝게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아깝게 떨어진 게 아니고 막 20점 만점에 막 7점, 5점 막 이런데 계속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선행을 못 나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고력 문제를 냈는데 얘가 거의 못 푼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은 1031 입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입문 ABCD를. 근데 그것도 얘가 숙제를 100 건다? 그러면 이제 사고하기 싫어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러면은 황소를 가지면 안 되죠. 딱 센 C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센 B까지 다 풀어와야죠. 그러고 나서 저랑 센 C를 하시면 되는 거고, 최상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황소를 고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수만 하다가 시간만 갑니다. 네. 그런 애들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커리를 짜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시반 대비 전략. 굳이 왜 황소를 가야 되냐? 황소는 선행만 시키니까, 심화 문제 풀고 선행하는 학원이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경시급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CMS를 가겠죠. CMS 가거나 다른 뭐 아카로드 이런 데 가겠죠. 근데 그런 데를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경시를 하는데, 요즘에는 학년이 계속 내려와서 초등학교 4학년도 경시를 합니다. 성대 경시가 아니고 KMO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대 경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KMO나 황소 이상 원하시는 학생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초3에 중등 심화도 나가드리고요, 초4에 수상화 나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경시반 준비 KMO 수상화를 끝냈어야 되잖아, 5학년 때. KMO 하기 전에. 그런 애들은 연락 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체드윅, 체드윅인데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음악도 하고 황소도 다니고 이렇게 BK, CMIS
전인교육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특별히 해드립니다. 또는 A레벨 매스도 제가 하니까 그쪽도 원하시면 제가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고, 수학 포기하는 전략은 결국 입시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소는 포기하더라도 수학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황소는 잘하는 애만 뽑으니까 못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능력에 맞는 커리를 짜서 선행이라도 나가야지, 입태로만 시간 날리면은 결국 심각해진다. 그래서 점수 확인용으로 황소를 본다, 또는 깁생 초 6대까지 기다렸다가 시험 본다. 그게 더 중요한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제가 잘 짜드립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되는 아이인가. 요즘 뭐 지능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능검사까지 필요 없고요. 돈만 쓰지 마시고, 지능검사 이런 데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선생님한테 수업 한번 받으셔가지고 얘를 판단을 받으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필드에서 직접 뛰는 선생님이 보는 거하고 지능검사하고는 다르죠. 지능이 그냥 수학적 지능만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능을 다 보겠지만, 저는 수학 위주로 보는 거예요. 얘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어떤 커리로 가야 될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학원은 많이 있어요. 점수 올리는 거는 학원도 많고 과외도 많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교재를 뭘로 해야 될지, 어떤 학원에 가야 될지, 숙제는 얼마나 해야 될지, 그런 걸 다 제가 해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초등수학은 사고력이 전부가 아니죠. 물론 사고력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약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력, 노가다라고 하죠. 반복적인 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반복적인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창의력 수학 해가지고 너무나 창의력 수학이 만연해졌는데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계산이 느려요. 창의력 수학은 하긴 하는데, 창의력 수학을 원래는 뭐예요? 손을 안 쓰고 머리로 잠깐 푸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로 손을 안 쓰고 풀라고 하니까 손을 안 쓰는 게 당연해진 거야. 그리고 머리를 쓰지도 않아요. 쓰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암기해버려. 아, 이거는 이렇게 푼다. 간격 나무수 뭐 이런 거잖아요. 간격수에다가 나무 1을 더하면 나무수다. 뭐 이렇게 외워버려가지고. 에? 무슨 매스 무슨 학원? 애들 다 공식 암기만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 암기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최악의 방법이기 때문에 교과 선행도 안 되고 심화도 안 되고, 사고력은 암기로 풀어가지고 똑같은 문제 안 나오면 다 틀리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황소 점수가 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시켜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아, 얘는 어디가 약하다, 기하가 약하다, 대수가 약하다, 확률이 약하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딱 선생님 캐치해가지고 이 교재 여기서 여기까지 풀어라, 또는 설명 다 해준다, 이렇게 해야지 실력반이 나오고 심화반이 나오지, 그냥 어떻게 찍어가지고 1분반 나와가지고 승급 노린다?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은 사고력이 중요하긴 한데 어느 정도 노가다 계산을 연습해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느린 아이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따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빨라집니다. 근데 막 배로, 3배로, 4배로 빨라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제이슨 킹 모의고사를 만들기 때문에 제 유튜브 보시면은 모의고사를 몇 개로 오픈해놨어요. 33회까지 있는데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주일에 카이스트 과외 하시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고요. 과제를 해오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제만 잘 해오시면은 항소 대비 끄떡 없습니다. 물론 워킹맘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점도 안 되는데 제가 수업 때 채점하면은 그렇잖아요. 예, 시간 날리니까 채점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수업 때 못하는 거는 못 알아듣는 거 그런 거는 영상도 제가 쉽게 해서 청취하도록 제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산 교재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빨강 연산 뭐 기탄 수학 또는 기저귀 계산법 많이 있어요. 연산 교재도 쭉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력 향상은 항상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데 가장 좋은 책은 3프로 올림피아드 1, 2과정이죠. 그 다음에 1031D. 근데 보통 이게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안 다녀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근데 온라인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반을 제가 개설을 해드립니다. 3명 이상 되시면 해드리고요. 또한 제이슨 킹 모의고사와 황소 수학의 결합, 이거는 최고의 조합이죠.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모의고사 받아서 이제 합격한 애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카톡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되고, 과제만 잘 해오면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퀵테 4점 나오는 학생이에요. 저한테 1년 했네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황소 대비, 황소 다니면서도 원래 과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서 꼴찌하면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중등 들어가가지고 좋았는데 맨날 꼴찌하고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 탈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포자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중1 때는 문자화식을 잡아야 된다고 했죠.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부등식까지, 연립방정식까지 개념을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중3 같은 경우. 그래서 퀵테이 위에서 라이트센 A급 B단계로 완벽하게 하시고 가셔야 돼요. 저랑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제가 마감 상태라 대기도 하시는데, 개념 보강을 위해서 제이슨 킹 선생님한테 저한테 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수업을 받으시면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단평 2주 전부터는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난도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늘 거라는 착각은 하시면 안 된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등학교 4-2 황소 교재인데, 아무리 황소 문제를 풀어 제껴도 기본 문제하고 유형 문제를 무시하면요 나중에 이태에서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퀵테 4점을 계속 나와도 본인만의 시종 교재를 정해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단평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자료로 미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황소 학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황소는 모든 걸 다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최소만 알려주고 니네들이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는 힘이 좀 약한 학생들은 마중물 개념으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황소 서포트 과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드리거나, 서포트 과외도 싫다, 내가 황소 그만두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중1, 중2 과정 복습하시면서 선행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학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가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상으로 초 1, 2, 3 황소 대비 수학 공부법 알려드렸고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문제고요. 오른쪽은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분수로 계산해가지고 계속 곱해서 치환하는 형태, 지워지는 형태. 근데 이런 거를 애들이 풀 수 있을까? 풀어보면, 시켜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틀립니다. 그건 뭐냐면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개념으로는 다 풀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사실은 이게 연립방정식 문제.
모든 사람이 적어도 12문제를 맞췄고 2개를 맞춘 사람은 16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연립방정식 문제를 고등 문제를 끌어온 경우가 있어요. 중등 고등에서. 그러면 이런 거를 굳이 사고력 사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과 심화로 해야 되느냐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점프항 수학 5-1부터 시작해서 6학년 5학년 시작해서 비와 비율 나올 때 중1을 조금씩 나가는 게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아시겠어요? 비와 비율이 어려운 이유는 닮은비까지 나오거든요. 1대4, 2대5 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사실은 자기 학년에 극심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2-2까지 좀 나가면 어느 정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황소를 다니면서 선행을 황소보다 1년 선행하는 애들이 제일 베스트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소 2학년 중1을 하고 있으면은 개념 유형으로 중3-1-2는 나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면 황소를 가보면 자기 학년 거도 힘든데 1학기, 2학기를 동시에 나가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한다는 거는 굉장한 열정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물론 황소까지 하면서 주 2회 가야 하는 학생은 극히 드뭅니다. 돈이 무한정 없기 때문에 보통 주 1회 서포트를 하는데 그것만 해도 제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포트는. 그래서 만약에 6학년부터 갑자기 무너진다 점수가, 또는 중등 입대에서 떨어졌다 그러시면은 중등 선행을 좀 안 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이, 쉬운 풀이, 최적 풀이를 아이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를 풀면 이게 점프항 수학인데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문제 풀려면 어떻게 돼? 중학교까지 심화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초등학생이 바로 비와 비율에 최적화된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점프항 수학 레벨 3 정도는 푸는데 4부터는 약간 넘어가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최상위 하이 레벨 점프항 5-1을 하지 않아도 몇 개는 물론 풀어야죠. 중요한 문제는. 근데 전부 다 다 풀지 않으면, 다 맞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까다로운 어머니들. 그렇게 하시면은 애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상위 하이 레벨하고 점프항 4- 레벨 4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1대1 과외로만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최고 수준이나 큐브 심화로 그냥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선행을 더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홍공 시간을 무조건 늘린다고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문제 풀려면은 홍공만 늘려서 혼자만 고민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수로 문자로 놓는 거, 그 다음에 식 세우는 거, 이런 걸 다 일일이 선생님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홍공을 합니까? 시간 로스가 생기죠. 그러면 애들 다 보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아이 실력에 맞는 교재를 쓰지 않은 결과로서 최상위 점프항 A값만 하면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늘린 성격이거나 황소에서 하위권 애들은 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독이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 나중에 또 도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학원에서 가성비 있는 학원에서 디딤기형 센을 미리 끝내놓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사고력이나 점프항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애들은 20% 정도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해서 한 50%까지 이해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도 지도하시고 저도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좀 해결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되지, 무조건 홍공 시간을 늘려라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외 시간을 무조건 늘려라, 그것도 비용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로 하셔가지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 에센스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황소 실력반 이상은 웬만큼 해서는 붙지 못하는데 지금 프라임에서 어드밴스 가거나 어드밴스에서 에센스로 승급하는 애들은 보면은 대부분 어때요? 수학적 감이 있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좀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유전자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제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제가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드리고 핵심 자료 어떻게 하면은 바로 쉽게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상태 파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제공해드려요. 부산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대전, 세종시, 뭐 광주 다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은 수업해드리고요. 오프라인 수업은 송도 가능합니다. 대치동, 송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승급보다 중요한 것은 중등 입대 합격이세요. 중등 입대를 합격을 못하면 황소를 절반을 못하는 거예요. 황소는 중등, 초등, 고등 이렇게 있는데 중등이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초등이 한 30%, 고등이 한 20%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황소에서 중등을 끝내지 못하면은 황소했다고 다녔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등 입대 합격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승급을 하면은 좋을 수가 있는데 승급을 해서 더 못 따라간다면은 그거는 역효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습이 안 되면 안 된다. 황소 끝나자마자 그날 당일 복습.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빨리 가면서 대강하는 것이 나중에 더 돌아가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황소 듀얼반으로 상하, 수상하 같이 하거나 1학기, 2학기 같이 하시는 어머님들은 A급 수학 완벽하게 보세요. 최상위는 아껴두시고 나중에 승급시험 준비해야 될 때 최상위 해야 되니까 딱 A급하고 1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4, 5, 6학년 누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곧 5월이면은 중등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연락 주시면은 제가 중등 입대 대비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중등 입대를 만약에 5월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중등을 이제 프라임반이나 어드밴스반 에센스로 가겠죠. 그러면은 라이트센을 빨리 보셔야 돼요. 라이트센하고 개념 플러스 유형. 센수학 안됩니다. 라이트센이 딱 좋아요. 센수학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 담는데 방해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딱딱 추려서 문제를 라이트센도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것을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해서 추려서 제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무한 반복 시스템으로 선행을 지금 돌리셔야 되고요. 황소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복습을 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승급심에서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중등 입대 성공 후에 고등 선행을 언제 하느냐? 중2-2 끝나시면 하십시오. 중3-1 진행하면서 조금씩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복습할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승급 시험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중3-1 인수분해 정도 나간 후에 2차 방식 나갈 때쯤 수학상을 하십시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잘 봐드릴게요. 그래서 수학상하 공부법은 제가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초6까지 5까지 설명해드렸는데 초6 중1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원수학, 깁생, 황소 준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로 하시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또는 비인가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수업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